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주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점술가 쪽보다는 상담가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을 맞추고 뭐 예측하고 거기에 어떤 답을 주고 이런 쪽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운에 있고 어떤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무섭도록 잘 맞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여자랑 헤어지셨겠네요 라고 했는데 헤어지신 경우도 있었고, 송사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네요 라고 했더니 송사가 3개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도전 변화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이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안정된 무엇인가를 따르려고 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사신 분도 계셨고요. 또는 아이가 가져질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아이를 가지신 분도 계셨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가 진짜 그 운에 맞게 흘러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주라는 것이 무섭게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하다 보면 점점 더 사주가 무서워집니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된다고 했던 말조차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고 한 말이 그 사람을 흥하게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때 사고를 안 쳐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내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주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나는 내 목숨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걸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너도 그걸 걸어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사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을 버는 직업은 되게 무거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떨어지는 것 같진 않지만 힐링이 된다.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다.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사주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올해 큰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사주는 올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명확히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섞여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운이 2가지인데, 큰 운과 작은 운 2가지 운인데 이 2가지 운이 반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반대로 들어오는 사주이거나, 아니면은 위아래, 그러니까 대운이 뭐 예를 들어 갑자, 뭐 세운이 뭐 이런 식으로 이 위아래가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왜 예측하는 게 쉽지 않으냐면 실제로 어떤 운이 작용할지 장담을 못 해요. 물론 무조건 안 좋게만 얘기를 하면 맞겠죠. 안 좋게만 얘기를 했으니까 맞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같이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것이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사주를 봐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너무 결론만 얘기하고 왜 그런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어렵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스타일인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스타일이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추종하지는 않겠죠. 무엇인가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제 스타일이죠.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스타일을 사람마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면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선택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최소한 2, 30분이 들고요. 많이 들어갈 때는 거의 1시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분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지겹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 목을 혹사시키면서, 제가 겨울만 되면 성대결절이나 후두염이 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말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 없어. 목만 나가지. 뭐 그렇게 해. 길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주를 처음 공부하고 제 인생을 반추해 봤어요. 그러니까 되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에 어땠는지, 어떤 운에 어땠는지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한 3번 내지 4번의 어떤 큰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운을 좀 봤어요. 그때의 운이 꼭 좋기만 했을까? 꼭 나쁘기만 했을까? 어떤 운이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 좋은 운인데도 별로 안 좋았던 적이 있고 나쁜 운인데도 그냥 넘어갔던 적도 있더라고요. 특히 좋은 운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운이 중요하지만 왜냐면 그 운이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아, 운도 중요하지만 그 운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때 이 선택이 아니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때 싸우지 않고 참았다면 지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생의 굴곡이 좀 컸거든요. 내가 이런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또는 미리 알았다면 아, 이러진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운을 설명할 때 이런 운이 들어오는데 100%는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사주가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보니 그리고 겪어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그게 맞겠구나. 그래서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이 사람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말 때문에 실수한다면 그건 안 되겠다. 그러니 조금 시간을 많이 들고 조금 목이 아프더라도 좀 자세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스타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은 참 무섭습니다. 야, 이렇게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내 인생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한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유튜브에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 사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주는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주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의 위대함을 두려워하듯이 사주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도 아닌데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신도 아닌데. 그러면 그 반작용이 나에게 무조건 돌아오겠죠. 이 사람이 잘 돼서 음료수를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주가 맞다면, 정말 운세가 맞다면, 정말 자연의 이치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잘 되는 기운이 나한테 올 것이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힘든 기운이 나에게 오겠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것만큼. 그러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주 책 몇 권 봤다고, 그것 좀 외웠다고, 좀 맞았다고, 내 얘기가 좀 맞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내 말이 맞을 때마다, 내 말대로 될 때마다 어떤 것을 예측했는데 그것이 맞다면 점점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사주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는 절대 만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외우고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쉽게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사주를 보면 볼수록 두려워해야 맞는 학문입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사주를 보시는 분들,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 사주를 겁내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데 너무 만만하게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옛 선인들은 사주라는 학문을 쉽게 가르치지 않으셨나 봐요.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5년, 10년 문 밖에 세워놨다가 그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고 가르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단순히 땡깡이 아니고 그게 단순히 내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서 그래서 사람을 들이는 것을 그렇게 조심하셨나 봅니다.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